안녕하십니까. 후후 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인 남성의 야간빈뇨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빈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면증에 요일을 느껴서 각성이 되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면을 충분히 못 취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수면을 충분하게 못 취하게다 보니 아침에 기상했을 때 무척 피로하게 되죠. 그래서 삶의 질을 아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간빈뇨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야간빈뇨를 이해하려면 소변의 요의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지를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야간의 요의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반적으로 요의는 어떻게 느끼냐면, 기본적으로 방광이 있으면요, 방광에 소변이 차 올라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 방광 내벽의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이 증가된 압력을 기초로 해서 이 방광 내부에는 압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인식해서 요걸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요. 이 전기 신호로 바꾸고, 이 바뀌어진 전기 신호가 이제 뇌를 자극하게 돼서 뇌가 이제 요의를 느끼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소변이 마렵다라는 이 요일가 이제 인지되는 이런 기전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요, 주간에는 이제 이렇게 요일을 느낄 때까지가 통상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 방광은 기본적으로 한 500cc에서 약 600cc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요 4시간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약 350cc 정도의 소변이 찬다고 그래요. 이 정도쯤 차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소변을 참기 어려운 상태까지 돼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요게 2배 이상 늘어나요. 8시간 정도쯤 돼야 요일을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간 빈뇨는 2가지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주로 이제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뇨작용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에서 소변을 좀 천천히 걸러내주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광 용적이 조금 커집니다. 방광이 용적이 조금 이완돼서 방광 용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소변은 천천히 내려오고, 그리고 그 소변을 담을 그릇인 방광은 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광 압력이 일정한 수준까지 증가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주간에 4시간 정도의 요일을 느끼는 걸 야간에는 그 2배인 8시간에 느끼게 된다. 자, 이 정도의 사실을 먼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야간에 8시간 정도를 우리가 깨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는데, 나는 2시간도 안 돼서 또는 4시간도 안 돼서 잠에서 깨어서 화장실을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통 한 번 정도는 수면을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번, 3번 뭐 그 이상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어 하시게 되는데, 이 야간의 빈뇨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생산량이 일단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광 용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까 8시간에 걸쳐서 소변이 차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너무 빨리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가 빨리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이 방광의 압력을 기반으로 해서 요일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 방광이 용적이 감소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수축이 된다는 거예요. 방광이 수축이 돼요. 방광이 급격하게 수축될 만한 뭔가의 요인이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방광 내부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일정한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요의 생산량이 많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요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의 생산량이 많아지는 경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게 나온다.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연령이 높아지시면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시기 시작하면 이 항인효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항인효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천천히 이제 신장에서 걸러내도록 신호를 주는 요소가 없어지니까 낮 동안처럼 소변량을 만들어내요. 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음식 같은 거. 자기 전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당연히 요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약물도 있습니다. 약물. 주로 이제 이뇨제, 이뇨를 시키는 성격을 가진 약물들이 있는데 고혈압 약물들, 이뇨제나 이 고혈압 약물들은 전체 혈압량을 줄이기 위해서 신장에서 수분을 많이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뇨 효과가 있는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물을 드시게 되는 경우에도 저녁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자다가 이제 무호흡 때문에 호흡을 잠깐씩 멈추시는 분들 있죠. 주로 살이 좀 많이 찐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수면에 무호흡이 생기면 일시적인 저산소증이 생기죠. 일시적인 저산소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저산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폐의 혈관이 수축이 돼요. 폐의 혈관이 수축이 되면 우심방 압력이 높아집니다. 우심방 압력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전체적인 그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장에서 소변을 걸러내는 양이 또 많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 부족. 우리 신장이 좀 약한 분들은 이 하지 쪽에 수분이 저류하게 되죠. 그래서 주간에 막 활동하시다 보면 밑에 하지가 이제 부종이 생겨가지고 꼭 누르면 거의 꼭 자국이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말 신는데 양말 자국이 현저하게 드러나신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이제 하지가 부종이 있는 분들은 저녁에 주무시게 되면 이제 중력 방향에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 고여있던 수분들이 재흡수가 일어나요. 혈액 내로. 그러면서 혈관 내에 수분량이 많아지면서 그 수분을 또 신장이 걸러내면서 요 생산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대체적으로 한 5가지 경우들에서 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야간에 빈뇨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요 생산량이 늘어난 거의 특징은 뭐겠어요? 당연히 소변량이 많아요. 얘는. 실제로 내가 화장실을 가면 소변량이 많습니다. 적게 보지 않아요. 자, 반면에 이 방광 용적이 감소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방광 용적이 감소되는 경우는 방광의 압력이 증가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광의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방광 용적이 감소하는 경우는 한 2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긴장성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긴장성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긴장성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외부 압력이 증가되는 2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긴장성 수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주로 방광 안쪽에
예민해져 있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광 안쪽에서 자잘하게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수분이 소변이 조금만 차서 그 상처 부위를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리고 아파서 얘가 갑작스럽게 수축을 하겠죠. 방광이 수축을 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방광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급박하게 요일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과민성 방광증, 과민성 방광이나 또 신경이성 방광이나 이렇게 방광이 예민한 경우, 그 다음에 방광염,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방광결석, 결석 등에 의해서 방광벽이 자잘한 상처를 얻는다든가, 어찌됐건 이렇게 염이나 결석이나 또는 이제 과민한 방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광벽 있죠. 방광벽이 과민해져서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고 수축을 하게 된다. 방광이 깜짝 놀라도록 갑작스럽게 수축 반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용적이 감소하게 되니까 요일을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방광 주변으로,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방광 주변으로 밑에 이제 이렇게 전립선도 있죠. 이 방광을 전립선이 커져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누른다든가, 아니면 이 사이로, 이 공간 사이로 뭔가가 진입을 해요. 주로 이제 지방인데, 이런 지방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기저부 쪽 아래쪽에 있는 전립선이 커지거나 부어오르면서 기저 쪽에 있는 방광 압력을 증가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외부 압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소변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립선, 비대, 전립선이 커지는 거죠. 선조직이 증식이 돼서 비대가 나는 이런 경우에도 흔히 생기고, 또 전립선염,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붓는 경우, 또 전립선암, 암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암종 때문에 커져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기저부를 압박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복부 비만, 복부 쪽 비만이 있어서 공관염류가 발생하면서 방광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방광 용적이 줄어들고 눌림을 당하니까 줄어들게 되고 방광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특징이 뭐예요? 이때는 얘네들은 소변량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소변이 많아서 요일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방광 안에는 소변이 많지 않아도 외부의 압박이 큰다거나 아니면 방광 자체의 어떤 긴장성 수축 때문에 방광 압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요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요 생산량이 느는 것, 그다음에 방광 용적이 감소되는 이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연령층에 60이 넘어가시는 또 70 그 이상이 되시는 이 고연령층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립선 비대 문제. 이 두 가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가장 쉬운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야간에 깨서 소변을 보시는 이 야간 빈뇨의 원인도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원인 치료를 하셔야만 궁극적으로 야간뇨에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야간 빈뇨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